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의 수준 차이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압박에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토트넘 선수들, 그들은 허무하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만큼은 달랐는데요. 넓은 시야와 빠른 판단, 그리고 완벽한 원터치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가볍게 벗어나며 경기의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결국 상대팀은 손흥민 한 사람에게 집중 마크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과연 이 결전의 무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로파 리그 16강, 토트넘에게 물러설 곳이 없는 결전의 무대였습니다. 상대팀 알크마르는 토트넘이 조별 예선에서 3대2로 패배한 갈라타사라이를 무려 4대1로 대파했던 팀이었죠. 심지어 원정 경기인 만큼 토트넘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패스 미스, 흐름을 끊는 턴오버, 좀처럼 볼을 전진시키지 못하며 경기 주도권마저 내줄 위기였죠. 특히 미드필드의 중심이 되어야 할 메디슨, 그러나 이날 그는 토트넘의 중심이 아닌 오히려 불안 요소였습니다. 전진 패스는 번번이 끊겼고 압박을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공을 빼앗기며 상대에게 슈팅 기회까지 헌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손흥민만큼은 달랐습니다. 알크마르의 강한 압박에 당황하며 볼을 쉽게 잃는 선수들과는 달리 손흥민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단 한 번의 원터치 패스로 거침없이 압박을 벗겨냈고 이는 답답했던 토트넘 공격의 유일한 활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중계진들은 토트넘이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만큼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이 사실상 미드필더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다며 강조했는데요.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단 한 번의 원터치 패스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뿐만 아니라 중앙까지 책임지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주목한 클래스 차이였습니다. 킥오프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득점을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의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가 수비 라인을 단번에 무너뜨렸고 박스한 메디슨에게 완벽한 득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 하지만 메디슨은 볼을 허무하게 수비수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순간, 경기장을 가득 채운 탄식. 손흥민이 만들어준 완벽한 찬스. 그러나 마무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메디슨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코너킥 수비에서 베리바의 자책골로 한 골을 헌납하고 맙니다. 이날 토트넘은 중원은 물론 수비진마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의 클래스는 수비에서도 빛났습니다. 수비가 도무지 버텨내질 못하자 손흥민이 직접 내려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메디슨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 길어졌고 이어 수비 압박에 고전하며 볼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는 폭탄을 떠넘기듯 손흥민에게 패스를 밀어줬는데요. 그리고 단숨에 수비수 3명이 손흥민에게 몰려듭니다. 직후 비르메이스터가 다리를 뻗어 공을 걷어내려 했고 순간 아군 진영에서 볼을 빼앗기면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태클에 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태클도 완벽하게 피한 뒤 벤탄쿠르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며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손흥민의 이 같은 활약은 도무지 공격수라 할 수 없는 전방위적인 것이었습니다. 공격과 중원, 그리고 수비 진영까지. 그가 닿는 모든 공간은 토트넘의 해결책이었죠. 팀이 흔들리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손흥민은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터치 패스로 압박을 벗어나며 공격의 숨통을 틔우고
수비가 무너지면 스스로 내려와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그야말로 혼자서 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선수가 과연 또 있을까요? 중계진도 손흥민의 클래스는 이 경기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 장면, 손흥민 혼자 모든 걸 다했다는 말밖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아 직접 압박을 풀어내고 이어서 놀라운 스프린트로 상대 진영을 순식간에 파고들었죠. 분명 뒤에서 출발했던 손흥민이 금세 박스 앞까지 달려와 있었습니다. 당황한 알크마르 수비진 전체가 오직 손흥민 한 명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이때 메디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 손흥민 뒤에 있었는데 천천히 건너라 올라오지도 않았죠. 이러한 상황, 결국 손흥민 혼자 슈팅까지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수비부터 볼 운반, 그리고 마무리까지 정말 모든 것을 혼자서요. 결국 수비수가 일제히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찬 슈팅은 뜨고 말았습니다. 중계진들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도와줄 제대로 된 동료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이 장면은 득점으로 끝났을 것이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존스는 무리한 드리블로 찬스를 망치거나 두 팔을 번쩍 들며 패스만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마티스 윌 역시 턴오버를 반복하거나 역습 템포를 끊으며 팬들의 혈압을 올렸기 때문이죠. 경기 흐름이 완전히 알크마르 쪽으로 넘어간 상황, 토트넘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토트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디스크루 감독은 팔짱을 낀 채 침묵하며 그저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지만 주장 손흥민은 달랐는데요. 그는 쉬지 않고 동료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독려했고 적극적인 손짓과 몸짓으로 팀 전체를 끌어올리려 했죠. 괜찮다. 집중하자. 경기장 곳곳에서 동료들을 향해 외치는 손흥민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감독 대신 그라운드 위에서 진정한 리더 역할을 한 건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빠지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득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대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후반 70분, 손흥민이 벤치로 향하자 알크마르 선수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반 내내 내려앉아 있던 그들이 갑자기 공격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후반 들어 리드를 잡아가던 토트넘은 순식간에 공세에 휘말렸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완전히 방향을 잃었고 매서운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건 오직 비카리오 키퍼뿐이었죠. 그제서야 감독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선수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고 경기장에는 위태로운 공포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후 토트넘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만약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이 어디까지 추락할 팀인지 확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통계 역시 이를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점유율은 물론 그가 빠진 이후 토트넘은 아예 파이널 서두로 진입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그냥 경기를 포기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상대팀의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는 동안 상대팀은 100패스를 무려 20회나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지자 100패스 횟수는 고작 7회, 더 이상 토트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도 끝까지 클래스를 증명해내는 선수, 그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